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내국 소비세법 시험 대비해가지고요.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들 가볍게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게 핵심 암기사항, 뭐 이제 모든 암기사항을 다 전부 다 하면 어차피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핵심 암기사항하고 OX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뭐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30개라서 가장 많으니까 네, 부가가치세 법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개별소비세법 하고 이제 주세로 넘어갈 거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각각 간단하게 이제 암기 사항을 좀 포인트를 빠르게 훑어드릴게요.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좀 제가 뭐 포인트를 탁탁 짚어드리면 복습하실 때 좀 빠르게 돌리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다시 회독을 하시건 아니면 여기 있는 프린트로 회독을 하시건 간에 마지막에 빨리 여러 번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을 다시 평상시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다 끄집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새롭게 뭐 처음부터 다시 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프린트 뭐 10장짜리, 11장짜리가 굉장히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개론할 때는 뭐 우리 기본 이론 할 때는 많이 설명드려야 되지만 이미 공부 다 하시고 객관식 연습까지 다 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그 요점만 이제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암기사항을 빠르게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OX를 볼 거예요. 좀 연동돼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반복학습이 좀 될 겁니다. 물론 공부하실 때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저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여기 이제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한 두세 번 이상 보시고 나서 시험 전에는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나 객관시에 뭔가 메인으로 들고 계시는 내세법 교재를 한 공부 이제 막 지저분하게 막 알록달록 예쁘게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한 2번 이상 정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공부한 내용은 안 틀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수업을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중에 부가가치세법령 핵심 암기사항이라고 된 프린트를 먼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지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홀수 페이지를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뒷페이지가 약간 구멍 뚫기처럼 똑같은 내용인데 그 짝수 페이지는 1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2페이지에 있으면서 구멍 뚫기로 공란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 다 제가 일일이 블록 설정해가지고 글자 하얀색으로 사실 글자가 없는 게 아니고 글씨를 하얀색으로 해서 인쇄가 안 되게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약간 뭐라고 하나 좀 빵꾸 노트 그런 식으로 집어넣으시면서 복습하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적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짝수 페이지는 그냥 건너뛰시고요. 홀수 페이지만 빠르게 읽으셔도 괜찮고 한 번이라도 좀 이제 그렇게 이제 적을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1페이지를 암기하시고 빨리 그냥 초치기처럼 암기하시고 2페이지에 시험 보듯이 그 현장에서 쪽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강의실에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쪽지 시험을 보시고요. 다시 1페이지로 뒤집어서 채점을 해보세요. 채점을 하는데 그냥 OX만 하실 게 아니고 그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를 찾아서 빨간 글씨로 빨간 펜으로 고치시고 그 부분을 자꾸 유심히 보시면서 이제 내가 시험장에 가면 어느 부분을 실수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용도로 프린트를 암기사항 프린트는 2페이지짜리가 세트입니다.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 자, 1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1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진행, 이제 홀수 페이지 위주로 해드릴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단 용어의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1번에 사업자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영리 목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 왜? 부가가치세는 특징이 소비자로부터 걷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영리 목적이 있어야 사업자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자 제일 중요한 표시 뭐죠?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세법에서 항상 말할 때 사업상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사업상이라는 말 자체가 계속 반복적이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단체 등등도 모두 일단 재화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부가가치세는 2번 가시면 납세지인데요.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죠? 사업장별 과세원칙. 사업장별 과세원칙. 사업장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고정된 어떤 시설을 갖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원칙이 사업장이다. 따라서 본점이 있고 지점을 법인에서 본점이 있는 상태에서 지점을 새로 내려고 한다. 그럼 그 새로운 지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부터 마치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 환급, 심지어 세무조사, 결정 및 경정까지 모두 다 사업장 단위로 지점에서 따로따로 하는 건데 그거의 예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있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있어서 총괄납부는 이때 주사업장은 납부와 환급을 통틀어서 같이 하는 장소고 납부 환급 이외에 나머지 업무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따로따로 원래의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도 되고 지점도 돼요. 주된 사업장이. 왜?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주사업장은 뭘 하는 장소? 납부하고 환급을 총괄하는 장소. 근데 그것도 모든 납부와 환급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예정신고 때 그리고 확정신고 때 조기환급 신고 때만 되는 거고요.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다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될 거고요. 자,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든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 신청을 사업자 등록 신청 자체를 사업자 단위로 하든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였다가 저 그냥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할래요. 저 각 사업장별로 신고는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할래요. 둘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새롭게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을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신청만 하시면 되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승인이 필요가 없고 한 번 선택했을 때 뭐 몇 년이 지나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면세 포기하고 간이과세 포기는 기본 3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우리 포기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 한 과세 기간만 적용하고 미리 신청만 하면 다음 과세 기간부터 다른 제도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